지금 당신의 집에 앉아있는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말 그대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비싼 장비나 멋진 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아마 이번 주에 버렸을 법한 진흙처럼 값싼 11가지 물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열대가 텅 비고 영원히 불이 꺼질 때 이 물건들은 금보다 더 귀중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또 다른 생존주의자의 환상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당신을 오싹하게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에서 소련에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요 붕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일상적인 물건들의 숨겨진 가치를 인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급망이 끊어지고 상점이 영구적으로 문을 닫을 때 당신을 구하는 것은 첨단 장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간과하는 평범한 가정용품입니다. 이웃들이 홈디포에서 $3,000짜리 마지막 발전기를 놓고 싸울 때 당신은 부엌 서랍과 옷장에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조용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총 $20 미만의 비용이 드는 품목들입니다. 데이터는 엄청나며 당신을 두렵게 할 것입니다. 페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가정의 60%는 외부 도움 없이는 72시간도 버틸 수 없다고 합니다. 3일입니다. 72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위기를 이겨내는 가족들은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하 벙커나 군용 장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 늦기 전에 일상적인 물건들의 숨겨진 가치를 인식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실제 붕괴 시나리오를 연구하고 그것을 겪어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실제로 무엇이 효과적이었는지 분석했으며 제가 발견한 것은 당신이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보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보세요. 저는 수년 동안 붕괴 시나리오를 연구해 왔으며 전직 군수 장교부터 보스니아 전쟁에서 살아남은 가족에 이르기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전문가들은 한 가지 무서운 사실에 동의합니다. 다음 위기는 사이렌이나 속보 알림으로 스스로를 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조용히 거의 보이지 않게 시작될 것입니다. 아마도 전력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주요 도시 3곳이 마비되는 것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아마도 단일 항만 폐쇄로 시작되어 들불처럼 퍼지는 연쇄적인 공급망 실패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잠든 밤 사이에 일어나는 금융 시스템 붕괴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깨어날 것이고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이 없음, 인터넷 없음, 배달 없음, 상점 개점 없음, 주유소 연료 공급 없음, 약국 처방전 조제 없음, 은행 거래 처리 없음. 그리고 여기에 제가 밤잠을 설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히 잘못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한 사람당 $40가 드는 동결 건조식품을 비축하고 설치 방법을 모르는 태양 전지판을 사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가의 품목, 인상적인 장비, 준비되었다고 느끼게 하는 것들에 집중하지만 첫 줄을 살아남을지 아니면 또 다른 희생자가 될지를 실제로 결정할 기본적인 품목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존주의자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현실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붕괴에서 이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먼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금화나 응애를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탄약이나 첨단 장비로 물물 교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누, 양초, 빈 플라스틱 용기를 놓고 싸웠습니다. 비누 한 장으로 한 끼 식사를 살 수 있었습니다. 빈 유리병 하나로 아픈 아이를 위한 약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는 허리케인 마리아로 11개월 동안 전기가 끊긴 후
11개월 동안 가장 가치 있는 품목은 발정이나 태양열 충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몇 주 안에 고장나거나 연료가 떨어졌습니다. 가족들을 살린 품목들은 밧줄, 플라스틱 시트, 기본적인 수공구, 빗물 수집용 용기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할 때까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단순하고 매력 없는 물건들입니다. 여기에 보스니아 전쟁 중에 일어났던 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남은 가족들은 가장 많은 무기나 가장 많은 군량미를 비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세상에서 복잡한 것은 쓸모없고 단순한 것은 귀중해진다는 것을 이해한 가족들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스마트폰은 실제 붕괴 상황에서는 쓸모없는 덩어리입니다. 쓸모없는 금속과 플라스틱 조각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막 버리려고 했던 낡은 수건은 감염을 치료하는 것과 누군가가 그것으로 죽는 것을 지켜보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문명이 무너지고 트럭이 멈추고 상점이 영원히 문을 닫을 때 생존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로 귀결됩니다. 깨끗한 물, 음식 보존, 불, 은신처, 위생, 의료 서비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필요는 당신이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안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집에 있을 법한 물건들로 충족될 수 있습니다. 자, 이 11가지 물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해서 보이지 않게 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빈 유리병입니다. 매주 당신은 파스타 소스병, 피클병, 잼 용기, 아기 이유식병을 버립니다. 멈추세요. 지금 당장 그것을 멈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급망이 끊어지면 그리고 끊어질 것입니다. 이 병들은 현금보다 더 귀중한 생존 화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잠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상점이 비어 있고 새로운 용기를 찾을 수 없을 때 깨끗한 물을 정확히 어떻게 보관할 것입니까? 당신이 찾거나 재배한 음식을 어떻게 보존할 것입니까? 약을 습기, 열, 오염으로부터 어떻게 정리하고 보호할 것입니까? 소금, 향신료, 씨앗과 같은 귀중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입니까?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붕괴 당시 불과 몇 년 만에 무너진 현대 교육을 받은 유럽 국가에서 빈 유리병은 말 그대로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사라예보 포위 공격을 겪은 마르코라는 남자를 인터뷰했는데 그는 사람들이 빵, 연료, 약과 빈 유리병을 교환하기 위해 몇 마일을 걸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금도 은도 아닌 유리병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유리는 생존 상황에서 대체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분해되지 않습니다. 온도 변화로 균열이 생기고 음식과 물에 화학 물질을 누출시키는 플라스틱 용기와 달리 유리병은 무결성을 잃지 않고 수천 번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오염을 방지하고 신선도를 보존하는 밀폐된 밀봉을 만듭니다. 셋째, 투명함으로 열어 내용물을 공기와 박테리아에 노출시키지 않고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병이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추어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아는 똑똑한 생존주의자들, 저는 경제 붕괴부터 자연재해, 내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겪은 사람들로부터 배웠습니다. 병을 전략적으로 보관합니다. 다른 목적을 위해 다른 크기의 병을 사용하고 모든 밀봉을 테스트하여 완벽한지 확인합니다. 작은 사운스 병은 약과 향신료, 조금만 써도 오래가는 것, 오염이 치명적일 수 있는 것에 완벽합니다. 중간 크기의 8온스부터
16온스까지 병은 씨앗, 목과 나사 같은 작은 철물, 성냥이나 배터리와 같은 귀중한 품목에 이상적입니다. 큰 32 온스 병은 물 저장 용기 및 식품 보존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병들은 정수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병의 모래, 숯, 천을 여러 겹으로 채우면 의심스러운 수원에서 입자 및 일부 박테리아를 제거할 수 있는 여과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 수분을 유지하는 것과 갈증으로 죽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들을 지금 무료일 때 모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고 밀봉을 테스트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위기가 닥치면 아마존에서 메이슨 병을 주문할 수 없을 것이고 공장은 문을 닫고 공급망은 끊어지고 상점은 텅 비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면 티셔츠와 천 조각들, 당신이 기부하려고 했던 낡은 티셔츠 더미, 옷장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낡은 시트와 수건 더미, 그것들이 당신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낡은 천을 쓰레기로 생각하지만 붕괴 시나리오에서는 약국이 비어있고 병원이 넘쳐날 때 깨끗한 면은 의학적인 금이 됩니다. 면이 특히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흔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면은 합성 섬유에는 없는 천연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를 덮어야 하는데 멸균 붕대가 없을 때 깨끗한 면은 삶아서 소독하고 상처 드레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합성 물질처럼 상처에 달라붙지 않고 피와 체액을 흡수합니다. 숨을 쉴 수 있어 위험한 감염으로 이어지는 혐기성 조건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의료 적용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면직물은 물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음용수 수준은 아니지만 의심스러운 수원에서 큰 입자, 이물질 및 일부 박테리아를 제거할 만큼 충분합니다. 적절하게 겹쳐 놓으면 면은 고급 정수 시스템을 위한 놀랍도록 효과적인 사전 필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각으로 찢으면 면은 밧줄과 끈이 됩니다. 저는 사람들이 면 조각을 꼬아 대피소를 고정하고 동물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음식을 매달거나 심지어 응급지혈대를 만들기에 충분히 강한 밧줄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연 섬유는 합성 물질이 단순히 따라올 수 없는 방식으로 서로 맞물립니다. 여기에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것이 있습니다. 면직물은 느리고 꾸준하게 타서 성냥과 라이터가 떨어졌을 때 불을 피우기에 완벽합니다. 석유 기반의 합성 섬유는 녹아내리며 위험한 용융 플라스틱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면은 젖은 조건에서도 불쏘시개를 발화시킬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통제 가능한 불꽃을 만듭니다. 수천, 즉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부분적으로 탄 면직물은 부싯돌과 강철에서 불꽃을 받아 몇 분 동안 불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실감나게 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보스니아 전쟁 중에 아말라라는 간호사는 사람들이 깨끗한 천을 위해 탄약을 거래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감염 치료가 총알 한 발 더 갖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포위 공격 초기에 의료용품이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면직물을 비축한 가족들은 몇 달 동안 상처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치명적인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직물을 준비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낡은 셔츠를 그냥 상자에 던져놓고 잊지 마세요. 유용한 크기로 자르세요. 붕대용 스트립, 상처 드레싱용 사각형, 필터링용 더 큰 조각. 깨끗하게 씻은 다음 끓여서 박테리아를 죽이세요. 완전히 마르면 멸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밀폐 용기에 보관하세요.
다른 무게의 면직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데님과 같은 두꺼운 면은 단열재 및 가시와 날카로운 물체로부터의 보호가 됩니다. 티셔츠와 같은 중간 무게의 면은 붕대와 필터가 됩니다. 시트와 같은 가벼운 면은 미세 필터 및 불 피우는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급 적용이 있습니다. 특정 천연 물질에 담근 면직물은 원시적이지만 효과적인 소독제가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장의 의무병들은 적절한 소독제가 떨어졌을 때 천연 항균 특성이 있는 꿀에면 붕대를 담가 사용했습니다.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잠시 멈춰서 중요한 것을 공유해야 합니다. 제가 붕괴 시나리오를 연구하고 생존 전문가들, 즉 실제로 사회 붕괴를 겪어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다가오는 일과 그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한 저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최근 데니얼 크로스라는 전직 국방부 장교의 발표를 접했는데 그는 시스템 내부에서 수년간 일하다가 완전히 오프그리드로 살기 위해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하실에서 비디오를 올리는 흔한 둠스데이 이론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보안 허가를 가지고 있었고 인프라 취약성에 대한 기밀 보고서를 보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군사 연속성 계획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크로스가 밝힌 내용은 정말 무시무시하며 제가 오늘 이 가정용품들을 당신과 이렇게 급하게 공유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의 내부 지식에 따르면 다음 붕괴는 폭발이나 명백한 공격과 함께 오지 않을 것입니다. 미사일이나 탱크 또는 당신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침묵과 함께 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작동을 멈출 것입니다. 전력망, 금융 시스템, 공급망, 통신 네트워크, 모든 것이 한 번에 무작위적인 시스템 오류처럼 보이도록 설계된 코디네이티드 샷다운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기 전까지 그것이 코디네이티드 어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일시적인 정전, 단지 공급망의 일시적인 문제, 며칠 안에 해결될 은행 오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크로스는 이 조용한 전쟁이 우리가 모든 것을 의존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히 꺼버림으로써 단 한 발의 충성도 없이 현대 문명을 붕괴시키도록 설계되었음을 설명합니다. 그는 국방부를 떠난 후 수년 동안 오프그리드 공동체, 아미시 농부들, 에팔레치아의 생존주의 가족들, 심지어 외딴 지역의 원주민 공동체와 함께 살면서 현대 인프라가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남는지 배웠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직접 테스트했습니다. 그는 단지 책에서 생존 기술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수년 동안 그것들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가 어둠의 리셋, 침묵 전의 생존 다크 리셋, 서바이벌 비포 더 사이런스이라고 부르는 포괄적인 가이드이며 이 비디오에서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섭니다. 여기에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모든 것에 대한 상세하고 현장 테스트를 거친 전략뿐만 아니라 냉장 없이 음식을 몇 달 동안 보존하는 방법, 도시 환경에서 물을 조달하고 정화하는 방법, 법 집행이 사라졌을 때 집을 보호하는 방법, 다른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을 때 가족들이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훈련하는 방법과 같은 고급 기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생존 가이드와 다른 점은 크로스의 기술이 이론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그가 실제 붕괴, 경제전쟁, 내전, 수년간 지속된 자연재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로부터 배운 방법들입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경제 붕괴를 이겨낸 가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소련 붕괴에서 살아남은 동유럽 공동체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2008년 금융위기,
텍사스 겨울 폭풍 위기를 겪은 사람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지금 그는 이 완전한 시스템을 단 $37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심 식사에 쓰는 돈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이드에 있는 기술과 전략은 이미 수천 명의 가족들이 대부분 이미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물건들을 사용하여 포괄적인 준비 시스템을 만들도록 도왔습니다. 보세요. 저는 제가 믿지 않는 것을 홍보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가이드에 무엇이 있는지 보았고, 이 조용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당신의 가족이 살아남거나 또 다른 통계가 되는 것 사이에 차이가 될 수 있다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이 비디오를 본 후 확인하고 싶다면 설명에 링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이 중요한 가정용품들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이드를 얻지 못하더라도 이 정보는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루미늄 호일. 당신은 지금 부엌에 한 롤, 어쩌면 대량으로 구매했다면 두세 롤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력이 끊기고 일반적인 요리 방법이 사라질 때 그 알루미늄 호일 한 롤은 당신이 살 수 있는 어떤 스위스 군용 칼보다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만능 도구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루미늄 호일을 남은 음식을 싸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생존 상황에서는 그 특성 때문에 매우 귀중합니다. 알루미늄은 열과 빛을 반사합니다. 즉, 햇빛만으로 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태양열 조리기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음식을 호일에 싸서 골판지와 더 많은 호일로 만든 반사 상자에 넣어 통째로 요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당신의 천을 다시 당신에게 반사하여 추운 조건에서 저천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상담요는 뒷면 재료가 있는 알루미늄 호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얼어붙을 위험이 있을 때 일반 호일로 자신을 감싸면 동일한 생명 구하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호일을 구기면 비누나 세제 없이 냄비와 팬을 닦을 수 있는 연마 수세미가 됩니다. 구겨진 금속은 수천 개의 작은 모서리를 만들어 음식 찌꺼기와 기름을 긁어냅니다. 비누를 사용할 수 없거나 낭비하기에는 너무 귀중할 때 이것은 당신의 주요 청소 방법이 됩니다. 여기에 당신의 전자기기를 구할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면 전자기파 펄스로부터 보호하는 패러데이 케이지가 만들어집니다. 태양 플레어, 핵폭발 또는 지향성, EMP 무기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러한 펄스는 수백 마일 내에 모든 전자장치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루미늄 호일로 감싼 전자기기는 보호됩니다. 당신의 라디오, 손전등, 기본적인 전자기기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것이 영구적으로 파괴되었을 때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군사 생존 매뉴얼에서는 알루미늄 호일을 가장 다재다능한 생존 도구 중 하나로 명시하는데 그 이유는 가볍고 방수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용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빗물 수집용 깔때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는 반사 신호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막대기에 가마 라디오 수신을 향상시키는 임시 안테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고급 기술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호일은 냉장 없이 음식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호일에 단단히 싸서 시원한 땅에 묻으세요. 알루미늄은 박테리아와 해충에 대한 장벽을 만들고 흙은 자연적인 냉각을 제공합니다. 완벽한 냉장은 아니지만 올바른 조건에서는 부패하기 쉬운 식품의 수명을 며칠 또는 몇 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쉽게 찢어지는 싸구려가 아닌 튼튼한 호일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튼튼한 알루미늄 호일은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으며 거친 취급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보관하세요.
왜냐하면 공급망이 끊어지면 교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초와 성냥, 화재 제어의 기초. 여기에 분명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가 나갔을 때 빛을 가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바보라도 손전등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을 쉽게 만드는 모든 복잡한 시스템, 가스 스토브, 전기 히터, 자동 점화 장치, 이 영원히 작동을 멈출 때, 필요할 때 통제된 불을 가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스위치를 켜거나 노브를 돌릴 수 없을 때, 불을 만들고 통제하는 당신의 능력은 생존의 절대적인 기초가 됩니다. 불은 물을 끓여 안전하게 마실 수 있게 해줍니다. 불은 음식을 요리하여 박테리아와 기생충을 죽일 수 있게 해줍니다. 불은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줍니다. 불은 의료기구를 살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불은 멀리서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일반 양초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당신은 향기나 첨가물이 있는 장식용 양초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가장 오래 타고 가장 효율적인 양초를 찾고 있습니다. 비상용으로 설계된 두꺼운 기둥 양초, 며칠 동안 타는 종교 양초, 순수 파라핀 또는 밀랍으로 만들어진 공용 양초. 이 비상 양초는 각각 40에서 50시간 동안 탈 수 있어 단일 양초로 거의 일주일 동안 통제된 불꽃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 타면 왁스는 녹여서 면실이나 천조각으로 만든 새 심지로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같은 왁스를 수십 번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신뢰할 수 있는 점화원이 필요하며 그것은 단순히 성냥을 사는 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일반적인 어디서든 켤 수 있는 성냥은 훌륭하지만 젖을 수 있고 습기는 그것들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방수 성냥이 더 좋지만 비싸고 많이 가지고 다닐 수 없습니다. 현명한 접근 방식은 완전히 방수되는 용기에 보관된 일반 성냥입니다. 단순히 방수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방수되는 것입니다. 밀봉이 잘 된 유리병, 고무 게스킷이 있는 금속 용기, 어떤 습기도 들어갈 수 없도록 보장하는 모든 것. 여러 용기를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 항상 예비 점화원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여러 가지 예비불 피우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탄 라이터는 편리하지만 고장 나거나 연료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부싯돌과 강철 시스템은 어떤 조건에서도 작동하지만 연습이 필요합니다. 돋보기는 햇빛을 사용하여 불을 피울 수 있지만 낮에만 작동합니다. 핵심은 중복성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다닐 시스템에 결코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21 년 텍사스 겨울 폭풍 당시 전력망이 고장나고 사람들이 난방 없이 집에 갇혔을 때 가족들은 말 그대로 가구, 책, 심지어 옷까지 태워 따뜻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험하게 행동했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벽난로에 불을 피우고 부적절한 용기를 사용하고 일산화탄소 위험을 만들었습니다. 편안하게 살아남은 가족들은 적절한 불 피우는 재료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통제되고 오래 지속되는 불꽃을 위한 양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냥을 적절히 보관했습니다. 그들은 화재 안전과 환기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관리 가능한 불편함으로 바꾸었습니다. 여기에 고급 기술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재료로 자신만의 양초를 만드는 법을 배우세요. 동물성 지방, 베이컨 기름, 심지어 버터도면 심지를 사용하여
비상 양초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쁘지는 않지만 상점에서 산 양초가 떨어졌을 때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은 당신에게 통제된 불을 무한정 공급할 수 있습니다. 비닐봉투와 보관 용기, 식료품 쇼핑을 갈 때마다 비닐봉투를 들고 옵니다. 테이크아웃을 주문할 때마다 플라스틱 용기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싱크대 및 서랍에 구겨 넣고 버릴 때까지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붕괴 시나리오에서는 이것들이 혼돈과 통제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는 조직화 생명선이 됩니다. 비닐봉투와 용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관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세상에서 조직화는 생존이 됩니다. 잃어버린 것을 상점에서 교체할 수 없을 때, 모든 물건이 귀중하고 대체 불가능해질 때, 필요한 것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능력은 생사를 가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닐봉투는 방수보관 용기로 내부의 모든 것을 습기로부터 보호합니다. 습기는 당신이 보존하고 싶은 거의 모든 것의 적입니다. 문서는 젖으면 읽을 수 없게 됩니다. 약은 분해되어 효과가 없어집니다. 음식은 습기에 노출되면 더 빨리 상합니다. 전자기기는 습기가 들어가면 고장납니다. 하지만 비닐봉투는 보관 외에도 수십 가지 방법으로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비닐봉투를 띠 모양으로 잘라 놀라울 정도로 강한 밧줄로 엮을 수 있습니다. 깔때기와 수집 시스템을 만들어 빗물을 모으는 데 사용하세요. 의료 비상사태에서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 장갑으로 사용하거나 신발이 손상되었을 때 비상발 덮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퍼락백은 공기를 차단하여 산화와 부패를 방지하므로 진정한 보물입니다. 약을 정확한 용량으로 나누어 낭비를 방지하고 남은 양을 추적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개별 포장지에 넣어 심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외부에 적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젖은 조건에서도 불 피우는 재료를 건조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기술이 있습니다. 투명 비닐봉투는 작은 온실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식물이나 묘목 위에 덮어두면 습기와 열을 가두어 추운 날씨에도 성장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씨앗을 발화시키고 어린 식물을 서리로부터 보호하여 식량 생산 능력을 극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고급 적용이 있습니다. 비닐봉투는 생존 상황에서 물을 조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가지에 투명 비닐봉투를 묶으면 나무의 자연 증산 작용으로 봉투 안에 물이 모일 것입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절박한 상황에서는 생존에 필요한 충분한 식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 용기는 다양한 생존 적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명 용기는 열지 않고도 내용물을 볼 수 있어 오염을 방지하고 시간을 절약합니다. 불투명 용기는 내용물을 빛으로부터 보호하여 약과 일부 식품의 변질을 방지합니다. 유연한 용기는 공기를 짜내어 보관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러한 용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봉투나 용기를 잡지 마세요. 특정 목적에 맞는 크기와 모양을 고려하세요. 알약과 작은 철물용 소형 용기, 도구와 비품용 중형 용기, 대량 보관 및 물 수집용 대형 용기, 덕트 테이프, 만능 문제 해결사. 지금 집에 덕트 테이프가 최소 3롤 없다면 이 비디오를 그만 보고 가서 좀 사세요.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덕트 테이프만큼 다양한 상황에서 많은 것을 수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망가진 물건을 교체할 수 없는 붕괴 시나리오에서는 장비를 수리하고 유지하는 당신의 능력이 생존에 절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덕트 테이프는 방수 기능이 있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하며 거의 모든 것에 잘 붙습니다.
깨진 창문을 밀봉하여 추위와 습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찢어진 타프와 텐트를 수리하여 은신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용품을 구할 수 없을 때 비상붕대와 의료용 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발이 고장 났을 때 발에 감아 임시 신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덕트테이프의 진정한 힘은 다른 물건들과 결합하여 완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덕트테이프와 비닐봉투를 합치면 홍수나 습기로부터 중요한 물품을 보호할 수 있는 완전히 방수되는 보관 용기가 됩니다. 덕트테이프와 알루미늄 호일을 합치면 추운 조건에서 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반사 단열재가 됩니다. 덕트테이프와 천을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와 마모에 견딜 수 있는 강화된 재료가 됩니다. 전문 생존 강사들은 종종 공간과 무게를 절약하기 위해 연필, 등산용 지팡이 또는 물병에 덕트테이프를 감아가지고 다닙니다. 한 롤로 찢어진 옷에서부터 망가진 도구, 손상된 은신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롤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부피가 크고 무거울 수 있습니다. 다른 물건에 미리 감아두면 상당한 양의 테이프에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수리 기술이 있습니다. 덕트테이프는 구멍난 물 용기, 손상된 파이프, 심지어 보트 선체의 작은 구멍에도 임시적이지만 효과적인 밀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된 물 저장고가 손상되었고 교체할 수 없을 때 덕트테이프 수리는 당신이 갈증으로 죽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고급 적용이 있습니다. 덕트테이프는 임시문과 용기를 위한 임시 경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건을 묶어 더 쉽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서 길을 찾아야 할 때 길과 위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위험한 사람들을 다룰 때 보안 목적으로 비상구속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덕트테이프의 접착제는 극한의 온도와 조건에서도 효과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추워지거나 뜨거워지면 고장나는 일반 테이프와 달리 덕트테이프는 다른 접착제가 완전히 실패할 조건에서도 접착력을 유지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싸구려 모조품이 아닌 유명 브랜드 덕트테이프를 구매하세요. 진짜 덕트테이프는 쉽게 찢어지지 않는 천 지지대와 대부분의 표면에 영구적으로 접착되는 접착제를 사용합니다. 싸구려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가장 필요할 때 실패합니다. 당신의 생명이 달려있을 때 제 역할을 할 품질 좋은 테이프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세요. 표백제, 당신의 화학적 안전망, 향이 없는 액체 표백제 한 갤런통은 당신이 생각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생존 아이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옷을 하얗게 유지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수장이 문을 닫고 약국이 영원히 문을 닫을 때 살아남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표백제는 치명적인 수인성 질병을 유발하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및 기생충을 죽입니다. 일반적인 수원지가 오염되고 다른 정수 옵션이 없을 때 표백제는 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해줍니다. EPA는 비상소독을 위해 맑은 물일 갤런당 향이 없는 액체 표백제 8방울 또는 탁한 물일 갤런당 16방울을 공식적으로 권장합니다. 하지만 물 정화는 표백제의 생존 적용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표면을 살균하여 기본적인 위생이 불가능할 때 질병의 확산을 막습니다. 적절한 살균 도구가 없을 때 의료기구를 살균합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상황에서 경미한 상처를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이는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없을 때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백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통기한이 있지만 적절하게 보관하면 수년 동안 효과를 유지합니다. 시원하고 어두운 곳에 원래 용기에 보관하면 서서히 효능을 잃지만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후에도 비상소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비위생적인 조건에 대처할 때 약한 표백제라도 소독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양한 농도의 표백제는 다양한 적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 가정용 표백제는 일반적으로 5.25% 차염소산 나트륨으로 물 소독 및 표면 살균에 완벽합니다. 수영장 쇼크는 훨씬 더 강한 농도로 많은 양의 소독액을 만드는 데 혼합할 수 있지만 조심스러운 취급과 측정이 필요합니다. 당신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술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표백제는 많은 양의 물을 소독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수원에서 용기에 물을 채워야 할 경우 적절한 표백제 처리는 장기 보관에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신뢰할 수 없을 때 물 비축량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고급 적용이 있습니다. 표백제는 야생 사냥감, 채집한 음식 또는 박테리아나 기생충을 옮길 수 있는 모든 음식원을 처리할 때 음식 준비 표면을 소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릴 여유가 없을 때 적절한 소독은 생존의 필수품이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첨가물이 없는 향이 없는 기본 표백제를 구매하세요. 색상, 향기 또는 청소 증진제가 포함된 고급 표백제는 물 정화에 사용될 경우 유해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순수한 차염소산 나트륨과 물만 필요합니다. 소금, 영원한 방부제. 소금은 절대 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사실은 소금을 비축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생존 필수품 중 하나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공급망이 붕괴될 때 다른 수단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중요한 생존 필요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금을 음식에 맛을 내기 위해 뿌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소금은 너무나 귀중해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때때로 소금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월급 샐러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소금 생산과 무역을 중심으로 문명이 건설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해결책이 없는 근본적인 생존 문제를 해결합니다. 소금은 수분을 빼내고 유해 박테리아가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음식을 보존합니다. 이것은 냉장고가 존재하기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이 고기, 생선, 채소를 보존했던 방법입니다. 전기가 영구적으로 끊기고 냉동고가 쓸모없는 상자가 되면 염장 보존이 단 며칠 이상 단백질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소금 보존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학을 이해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삼투압을 통해 음식에서 물을 빼내지만 박테리아와 다른 미생물에서도 물을 빼내어 죽입니다. 음식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소금 농도는 대부분의 유해 유기체가 생존하기에는 너무 높습니다. 하지만 보존된 음식은 인간이 먹기에 안전하고 영양가가 높습니다. 하지만 소금은 병원이 넘쳐나고 약국이 텅 비었을 때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학적 적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물은 상처를 깨끗하게 하고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대 소독제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무한히 좋습니다.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때 구강 세정제로 사용하여 적절한 치료 없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아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은 또한 땀, 구토 또는 설사를 통해 손실된 전해질을 보충하여 탈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운 조건에서 열심히 일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맹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은 수분을 유지하고 적절한 세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소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고급 보존 기술이 있습니다. 냉장 없이 몇 달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염장 채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우어크라우트, 김치 및 기타 발효 채소는 소금을 사용하여 통제된 발효를 만들어 채소를 보존하면서 실제로 영양가를 높입니다. 이 음식들은 신선한 농산물을 구할 수 없을 때 비타민C와 기타 영양소를 제공하여 결핍 질환을 예방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소금은 다양한 적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염은 기본적인 보존 및 의료 용도로 좋습니다. 천일염은 식단이 제한될 때 장기적인 건강에 중요할 수 있는 미량 미네랄을 포함합니다. 통조림 소금은 첨가물이 없는 순수 염화나트륨으로 식품 보존에 이상적입니다. 암염은 대량으로 더 저렴하며 대량 보존 프로젝트에 완벽합니다. 핵심은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소금을 상당한 양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소금 50파운드 한 포대는 기름 한 탱크보다 저렴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몇 달 동안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습기 흡수를 방지하기 위해 방수 용기에 보관하세요. 습기 흡수는 덩어리를 만들 수 있지만 효과를 감소시키지는 않습니다. 알코올, 소독제와 고농도 식용 알코올. 두 종류의 알코올 모두 붕괴 시나리오에서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두 가지 종류를 모두 가지면 장기적인 생존에 중요한 의료, 실용적, 심리적 도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 소독제, 아이소프로필 알콜은 접촉 시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를 죽이는 의료용 소독제입니다. 적절한 의료용품을 구할 수 없을 때 알코올 소독제는 상처를 소독하고 도구와 장비를 살균하며 표면을 위생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소독제보다 효과적이며 희석하거나 특별한 준비 없이 빠르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알코올 소독제는 의료 용도 외에도 실용적인 적용 분야가 있습니다. 전자제품 및 정밀기기에 우수한 세척제로 잔류물을 남기지 않고 빠르게 증발하기 때문입니다. 접착제, 잔류물을 제거하고 유리 및 거울을 닦고 기계 부품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세척용품을 구할 수 없을 때 알코올 소독제는 중요한 장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알코올 소독제는 젖은 조건에서도 탁월한 불쏘시개입니다. 알코올 소독제 적신처는 즉시 발효하고 다른 재료가 젖어 있을 때도 불을 피울 만큼 충분히 뜨겁게 탑니다. 휘발유나 다른 석유 기반 불쏘시개와 달리 알코올은 밀폐된 공간에서 독성 연기를 발생시키지 않고 깨끗하게 탑니다. 고농도 식용 알코올, 특히 곡물 알코올, 보드카 또는 알코올 함량이 40% 이상인 기타 증류주는 다르지만 똑같이 중요한 목적을 제공합니다. 또한 살균제이며 상처 세척 및 장비 살균에 사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목적에는 알코올 소독제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식용 알코올은 생존 상황에서 독특한 장점이 있습니다. 소량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저천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알코올을 주요 추운 날씨 전략으로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때 통증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는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알코올은 팅크를 만들고 식물에서 약용 성분을 추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통 허브 의약품은 알코올을 용매로 사용하여 약용식물의 활성 성분을 농축합니다. 의약품을 구할 수 없을 때 알코올에 추출한 전통식물 의약품은 다양한 상태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고농도 알코올은 또한 생물학적 표본을 보존하고 살균 용액을 만드는 데 탁월합니다. 상업용 제품을 구할 수 없을 때 희석하여 손 소독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알코올 기반 추출물과 보존식품을 만들어 식품을 보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요인에 대해 솔직해집시다. 스트레스가 많은 생존 상황에서 소량의 알코올은 긴장을 완화하고 사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극심한 스트레스,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처할 때 알코올은 집단 응집력과 개인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시적인 심리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알코올 모두 우수한 보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보관하면 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습니다. 가볍고 휴대하기 편리합니다. 실용적 및 오락적 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이해하고 원하기 때문에 거래하거나 물물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적절한 양과 농도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의료용으로는 소독에 더 효과적인 70%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이 필요합니다. 식용 알코올은 더 다재다능하고 필요한 경우 희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농도가 좋습니다. 커피 필터, 정밀 여과 기술. 당신은 커피 필터가 단순히 커피를 만드는 용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간단한 종이 디스크는 실제로 액체에서 입자를 놀라운 효율로 분리하도록 설계된 정밀 역과 장치입니다. 생존 상황에서 이것은 당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중한 도구가 됩니다. 커피 필터는 물이 통과하면서 20미크론만큼 작은 입자를 걸러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박테리아보다 작고 의심스러운 수원에서 침전물, 이물질 및 많은 오염물질을 제거할 만큼 충분히 미세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물을 음용수 수준으로 정화하지 못하지만 고급 정수 시스템을 위한 훌륭한 사전 필터를 만듭니다. 물 역과에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깔때기 또는 임시 여과 장치에 여러 겹의 커피 필터를 쌓으세요. 진흙이 섞이거나 이물질이 있는 물을 천천히 부으면 훨씬 더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정교한 필터를 막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화학적 또는 끓이는 정화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물 여과는 생존 적용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커피 필터는 식물성 약품을 만들 때 직접 만든 약과 팅크에서 불순물을 걸러내는데 완벽합니다. 음식 준비 과정에서 고형물과 액체를 분리하여 제한된 재료에서 기름, 육수 및 기타 영양소를 추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씨앗, 알약, 나사, 몸 및 기타 철물과 같은 작은 물건을 정리하고 보관하는 데 탁월합니다. 비닐봉투와 달리 커피 필터는 공기 순환을 허용하여 습기 축적과 곰팡이 성장을 방지합니다. 연필이나 펜으로 내용물을 표시할 수 있으며 저렴하므로 정리용으로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생존 적용이 있습니다. 커피 필터는 탁월한 불쏘시개가 됩니다. 부싯돌과 강철에서 불꽃을 쉽게 받아들이고 독성 연기를 발생시키지 않고 꾸준히 타며 젖은 조건에서도 불을 붙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종이는 빨리 발효할 만큼 얇지만 불쏘시개를 붙잡을 만큼 충분히 견고하게 불꽃을 유지합니다. 또한 경미한 상처와 긁힌 상처에 임시 붕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멸균된 것은 아니지만 깨끗하고 흡수력이 좋으며 일반 종이처럼 상처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적절한 붕대가 없을 때의 응급 의료 상황에서 커피 필터는 기본적인 상처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급 적용에는 비상 상황에서 방진 마스크로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바이러스나 미세 입자를 막지는 못하지만 청소 작업 중 또는 먼지 많고 손상된 지역을 여행할 때 더 큰 이물질의 흡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관 중에 민감한 장비를 먼지와 이물질로부터 보호하는 데 완벽합니다. 커피 필터의 주요 장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볍고 작다는 것입니다. 작은 공간에 수백 개를 보관할 수 있어 무게와 공간이 중요한 비상 가방이나 비상 키트에 완벽합니다. 적절하게 보관하면 유통기한이 무한합니다.
그리고 너무 저렴해서 낭비에 대한 걱정 없이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바 비누. 궁극의 생명 구원자. 마지막 품목은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향 없는 기본바 비누. 멋진 성분이 들어간 액체 비누도 특별한 첨가물이 들어간 항균 비누도 아닙니다. 그저 $1도 안 되는 평범한 비누로 말 그대로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현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때 비누는 붕괴 시나리오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질병에 대한 당신의 주요 방어 수단이 됩니다. 문명이 무너질 때 대부분의 사망 원인은 이국적인 감염이나 극적인 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세계에서 우리가 거의 잊어버린 기본적인 위생 관련 질병입니다.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피부 감염, 모두 적절한 위생으로 예방할 수 있지만 비누를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치명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누는 단순히 피부의 더러움을 닦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비누 분자는 실제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세포벽을 파괴하여 접촉 시 죽입니다. 이것이 적절한 비누 손 씻기가 대부분의 병원균에 대해 손 소독제보다 더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병원에 갈 수 없고 항생제를 구할 수 없을 때 감염을 예방하는 것은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역사적으로 콜레라 발생 시 비누에 접근할 수 있었던 공동체는 그렇지 않은 공동체보다 사망률이 극적으로 낮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수인성 질병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비누의 능력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의심스러운 물을 마시거나 안전하지 않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생존 상황에서 식사 전에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은 생사를 가르는 습관이 됩니다. 하지만 비누는 개인 위생 외에도 생존 시나리오에서 귀중한 적용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소독제를 구할 수 없을 때 상처를 깨끗하게 하고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 소독제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감염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부상을 치료할 때 비누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비누는 또한 조리기구와 음식 준비 표면을 청소하여 교차 오염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할 때 식중독은 불쾌할 뿐만 아니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고급 기술이 있습니다. 비누는 특정 화학오염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물에 비누가 거품을 내지 않으면 종종 물을 마시기에 안전하지 않게 만드는 중금속이나 다른 오염물질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완벽한 테스트는 아니지만 더 정교한 테스트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수질에 대한 조기 경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바비누는 다양한 생존 적용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향 없는 일반 비누는 가장 오래가고 장기간 사용 시 피부 자극을 유발할 가능성이 가장 적습니다. 글리세린 비누는 피부에 더 부드럽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카스틸 비누는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지며 전용 세제가 없을 때 옷과 설거지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누의 생존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경제붕괴 기간 동안 비누는 지속적으로 물물 교환 통화가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지속적인 위기에서는 비누가 음식과 약으로 거래됩니다. 사라예보 포위 공격 중에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지내는 것이 생존을 의미했기 때문에 귀중한 물건을 비누와 교환하기 위해 몇 마일을 걸어갔습니다. 비누가 물물 교환 통화로 잘 작동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그 가치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적절하게 보관하면 유통기한이 무한합니다. 작고 가벼우며 생존 상황에서 중요해지는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해결합니다. 사람들이 없이 살 수 있는 사치품과 달리 비누는 해결되지 않으면 당신을 죽일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보관은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비누가 녹거나 물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세요. 개별 비누를 종이나 천으로 싸서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하세요. 적절하게 보관하면 비누는 효과를 잃지 않고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비누가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상당한 양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비누 한 상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커피에 쓰는 돈보다 적지만 위기 상황에서 몇 달 동안 가족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약국이 문을 닫고 병원이 넘쳐날 때 비누는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질병에 대한 당신의 주요 방어 수단이 됩니다. 여기에 이 11가지 품목을 모두 연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준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합니다. 저렴합니다. 지금 당장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시스템이 실패할 때 실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연료와 유지보수가 필요한 발전기, 설치 방법을 모르는 태양 전지판, 레스토랑 저녁 식사보다 한 끼에 더 비싼 동결 건조식품에 수천 달러를 쓰는 동안 당신은 일상적인 물건들의 숨겨진 가치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100달러 미만으로 포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렴하게 하거나 편법을 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할 때 실제로 무엇이 효과적인지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장기적인 붕괴 시나리오에서 살아남는 가족들, 저는 다른 국가와 다른 종류의 위기에서 수십 명을 연구했습니다. 가장 돈이 많거나 가장 멋진 장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존이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깨끗한 물, 음식 보존, 불, 은신처, 위생, 의료 서비스, 그리고 조직화. 이 11가지 품목은 수년간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시험된 기술을 사용하여 이러한 모든 필요를 해결합니다. 유리용기는 200년 이상 음식을 보존해 왔습니다. 면직물은 수천 년 동안 상처를 치료해 왔습니다. 소금은 고대 문명 이래로 고기를 보존해 왔습니다. 이것들은 실험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뢰할 수 있고 일관성 있게 그리고 무한히 작동하는 입증된 해결책입니다. 이 품목들이 작동하는 이유는 바로 복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을 배터리도 없고 충돌할 소프트웨어도 없으며 끊어질 공급망도 없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문 지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매일, 매년, 위기 때마다 그저 작동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타이밍에 대해 당신을 두렵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품목들은 지금은 저렴하고 구할 수 있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차릴 때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위기가 시작되면 경제 붕괴든 인프라 실패든 공급망 붕괴든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어떤 것이든 상점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명백한 생존 품목들입니다. 발전기, 배터리, 통조림 식품, 생수. 하지만 두 번째 부족의 물결은 사람들이 절박하고 창의적이 되기 시작할 때 기본적인 가정용품을 강타합니다. 유리병, 덕트테이프, 비누, 소금. 실제로 사람들을 살리는 매력 없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때쯤이면 가격은 폭등하고 가용성은 급락할 것입니다. 이러한 품목들을 모으기 시작할 시기는 지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상품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을 때 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전력망이 다운됩니다. 사이버 공격 때문일 수도 있고 태양 플레어 때문일 수도 있고 인프라 실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냉장고가 작동을 멈춥니다. 당신의 냉동고가 해동됩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음식과 냉장 보관된 음식이
모두 상하기까지 24시간에서 48시간밖에 남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웃들은 패닉에 빠져 상하기 전에 가스 그릴에서 모든 것을 요리하려고 하고 아직 전기가 들어오는 주유소에서 마지막 얼음 봉지를 놓고 싸웁니다. 하지만 당신은 침착하게 염장 보존 기술을 사용하여 음식을 보존하기 시작합니다. 통제된 부패를 위해 음식을 유리병에 나누어 담습니다.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하여 정이나 복잡한 장비 없이 작동하는 태양열 조리 시스템을 만듭니다. 비닐봉투와 덕트 테이프로 모든 것을 정리하여 아무것도 잃어버리거나 오염되지 않게 합니다. 일주일 후 당신의 이웃들은 약탈당한 식료품점에서 찾은 손상된 캔에 든 차가운 콩을 먹습니다. 당신은 보존된 채소, 염장고기, 그리고 외부 전원이나 복잡한 장비 없이 신선하게 유지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무엇이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과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바라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제 이 11가지 품목들은 시스템이 실패할 때 초기 혼돈에서 살아남기 위한 튼튼한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가오는 일에 정말로 대비하고 싶다면 알아야 할 것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모든 징후는 우리가 여유롭게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당신은 이러한 기본적인 품목들이 완전한 생존 시스템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데니얼 크로스의 어둠의 리셋, 침묵 전의 생존, 다크, 리셋, 서바이벌, 비포 더 사이렌 이라는 가이드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모든 것을 실제 붕괴 상황에서 테스트된 포괄적인 생존 프로토콜로 구축합니다. 크로스는 당신에게 이러한 품목들을 비축하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냉장 없이 몇 달 동안 신선한 음식을 보존할 수 있는 식품 저장 시스템, 어떤 수원이라도 마시기에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정수장치, 법 집행에 의존하지 않고 가족을 보호하는 가정보안 조치, 그리고 병원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심각한 상태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 프로토콜을 만들기 위해 다른 기술들과 결합하여 그것들을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줍니다. 크로스의 가이드가 다른 점은 그가 이러한 기술들을 실제로 사회붕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로부터 배웠다는 것입니다. 책이나 유튜브 비디오가 아니라 경제전쟁을 이겨낸 베네수엘라의 가족들, 소련 붕괴에서 살아남은 동유럽 공동체, 그리고 현대인들이 잊어버린 전통적인 생존 기술을 유지하는 원주민 그룹들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완전히 오프그리드로 살면서 가이드에 포함하기 전에 모든 기술을 직접 테스트했습니다. 이것들은 이론적인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정부가 무너지고 인프라가 사라졌을 때 사람들을 살려낸 현장 테스트를 거친 방법들입니다. 완전한 시스템은 지금 당장 단 $37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가족들이 레스토랑에서 한 끼 식사에 쓰는 돈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지식은 실제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값비싼 생존 장비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크로스는 약탈자에게 보이지 않는 집안에 숨겨진 저장 시스템을 만드는 것부터 인터넷과 전화 시스템이 다운되었을 때 작동하는 통신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을 때 가족들이 침착함을 유지하고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정신적, 감정적으로 훈련하는 것까지 모든 것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포함합니다. 그는 또한 당신이 대도시, 교외 지역 또는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다른 생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한 환경에서 작동하는 생존 전략이 다른 환경에서는 완전히 잘못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다가오는 것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는 데 진지하다면 이 가이드가 편안하게 살아남는 것과 또 다른 희생자가 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다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설명에 링크가 있지만 이 정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단순히 정보를 가지는 것보다 왜 더 중요한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크로스의 가이드를 얻든 안 얻든 당신은 이 11가지 품목들을 즉시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허락을 기다리지 마세요. 뉴스에서 확인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리고 가격이 오르고 가용성이 사라지기를 절대로 기다리지 마세요. 붕괴가 모든 사람에게 명백해질 때쯤에는 효과적으로 준비하기에 너무 늦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이 실패할지 말지에 돈을 걸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 실패할지에 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면 당신은 단순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거나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줄을 서서 누군가가 당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이웃들은 당신이 유리병을 모으고 소금을 비축하는 것에 대해 편집증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두세요. 그들이 텅 빈 상점에서 왜 선반이 비었는지 궁금해하는 동안 당신은 매일 커피값보다 적게 들지만 위기가 시작될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큰 보안을 제공하는 물건들을 사용하여 가족을 돌볼 것입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군대는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지역법 집행기관은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 대규모로 실패할 때 당신은 당신 가족의 생존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 내리는 결정이 그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이 준비되어 있을지 아니면 무력할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기 전까지 준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비는 나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편안한 현대 생활이 계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 우리가 의존하는 기관들이 압도되거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스스로를 돌봐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이 비디오를 클릭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누려온 안정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혼란에 대비하는 것은 편집증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그 직감을 믿으세요. 오늘 이 11가지 품목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지 마세요. 더 많은 옵션을 연구하고 싶다고 해서 지체하지 마세요. 재활용품에서 유리병을 얻으세요. 다음 식료품점에서 덕트 테이프와 알루미늄 호일을 사세요. 여분의 비누와 소금을 챙기세요. 면 조각과 비닐봉투 상자를 시작하세요. 필요하기 전에 이러한 물건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소금으로 음식 보존을 연습하세요. 커피 필터로 정수 시스템을 테스트하세요. 알코올과 면직물로 불을 피워보세요. 실험하고 실수를 할 시간이 있을 때, 즉 당신의 삶이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을 때, 이러한 기술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러한 기술들을 가족에게 가르치세요. 당신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지식은 당신과 함께 죽지만 공유된 지식은 살아남아 번성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당신이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할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러한 기본 사항을 이해하도록 하세요. 다가오는 일을 이겨내는 사람들은 가장 비싼 장비를 가졌거나 가장 큰 비축량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실용적인 지식과 복잡한 문제에 대해 단순한 해결책을 사용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당신이 집에 있는 평범한 물건들을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어떤 물건이 당신을 가장 놀라게 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은 이미 이러한 가정 보물 중 일부를 비축하고 있나요? 아니면 제가 놓친 명백한 생존 품목이
이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경험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지역에서 이러한 품목들이 찾기 더 어렵거나 더 비싸지는 것을 알아차렸나요? 이러한 기술 중 일부를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숨겨진 생존 가치를 발견한 다른 간단한 가정용품이 있나요? 이 콘텐츠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더 많은 비디오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시에서 자라는 식물을 사용하여 식량 공급을 보충할 수 있는 도시 채집 기술, 철물점에서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DIY, 정수 시스템, 인터넷과 전화 시스템이 다운되었을 때 작동하는 통신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콘텐츠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지역 사회와 경제를 재건하는 데 엄청난 이점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할지 아는 것에 대한 붕괴 후 물물 교환 및 무역 기술에 대한 시리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기에 번성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물품을 비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식, 기술, 그리고 지역 사회 연결의 조합이 외부 시스템이 실패할 때 진정한 보안을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준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어제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허락을 기다리지 마세요. 완벽한 정보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리고 위기가 당신의 손을 강제하기를 절대로 기다리지 마세요. 붕괴가 모든 사람에게 명백해질 때쯤에는 효과적으로 준비하기에 너무 늦습니다. 혼돈을 통해 살아남고 번성하는 가족들은 상황이 좋고 자원을 이용할 수 있을 때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품목들을 모으기 시작하세요.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이 지식을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그리고 불이 마지막으로 꺼질 때 당신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재건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준비하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부엌과 옷장에 있는 평범한 물건들을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역사가 묻으려고 했던 생존 지혜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함께 더 탄력적인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읍시다. 필수 지식의 다음 저장고는 곧 열릴 것입니다.